자, 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맞서북. 오늘은 19강 할 차례인데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2페이지를 피시면 되죠. 이쪽에 42페이지. 유동적 무효는 무효 중에서 확정적 무효하고 좀 다르죠. 확정적 무효는 일부 무효라든지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당연히 그 법률에는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형태. 그러면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유동적 무효 그래요. 그 유동적 무효를 제가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유동적 무효하고 들어올 때 여기 교재 42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42페이지인데 유동적 무효도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쓸 공간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둘이 매매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플러스 이렇게 매매를 하면 당연히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될 거예요.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허가를 얻지 않았다. 허가를 얻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가 됐다면 이 매매는 뭐가 돼요? 지금은 무효가 되죠. 근데 나중에 을과 갑 사이에 이렇게 뭘 받는다는 거야?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으면 무효였던 것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돼버려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는데요. 그럼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 요 매매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동적이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다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그래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매매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매매 계약이 뭐죠? 이게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가 있을 거단 말이죠. 그렇죠? 채권행위가 무효다. 근데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갑은 을이라는 을은 갑에게 요 갑에게 우리가 협력을 해달라. 협력 의무라는 거 있죠.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력 의무라는 게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전제를 깔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어요. 하나가 계약 무효다. 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뭐는 있다? 협력 의무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일 때는 요 채권적 효력이나 물권적 효력이 나오지 않아요. 매매도 무효죠. 매매가 채권행위니까. 그 다음에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등기도 아직은 달라고 할 수 없죠. 왜? 허가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상의 이행 청구, 대금 지급이나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이유가요. 매매가 무효니까 당연히 뭐 이전 등기나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아직은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매매가 무효인데 뭐가 채무를 이행하고 불이행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의 계약 해제라는 게 나올 수 없어요.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건 조심하세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아직은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버리면 유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허가가 불허가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때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는 가능해요. 해약금 해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계약법에 가면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수령자라고 하는 게 있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나
매매계약이 무효이지만 뭐는 있다는 거예요? 협력 의무는 있다라고 돼 있어요. 협력 의무는. 그래서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쌍방 모두 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권도 대상이 되고요. 또 만약에 협력을 안 해줘요. 매도자든 매수자든 누군가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소구라는 게 뭐냐면 소송.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이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 의무를 안 하면 불이행이죠. 협력을 불이행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협력 의무를 이유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걸 가지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협력 의무는 부수적 행위거든요. 부수적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를 여러 번 나중에 반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확정 유효가 되냐? 언제 유효가 되냐? 언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무효인 거잖아요. 그럼 언제 유효가 됩니까? 그랬더니 허가를 받았거나 지정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원래 5년인데 5년이 아니라 3년 있다가 우리가 토지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그럼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지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허가, 그다음에 지정해제, 그다음에 재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 유효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 무효가 된다는 것은 유동적 무효가 이제는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요.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허가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다라고 돼 있어요. 배제, 잠탈. 배제, 잠탈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 생략 등기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야 우리 허가 받지 말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무효죠. 그 다음에 협력 의무를 여기 명백히 했다. 나 협력 안 해. 나 여기 토지거래 허가 협력 안 할 거야 라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아직은 조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거래에서 허가가 불성취가 됐다라고 돼 있어. 그럼 조건이 불성취야. 허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러면 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유효. 확정 유효는 허가, 지정해제, 요 재지정이 없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확정 무효가 뭐냐 그랬더니 불허가 처분 떨어지거나 잠탈 배제, 배제 잠탈, 그 다음에 명백히 의사를 표시하거나 조건부였는데 정지 조건이었는데 조건 성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성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토지 매매 계약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허가 전이에요. 허가 전이더라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제하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그 43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사례 문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지금은 사례 문제를 안 하셔도 돼요. 요건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건데 요것만 여기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요게 막간의 이용을 이용해서 확정 유효하고 확정 무효가 되는 사유 세 가지하고 네 가지 있죠. 요것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도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확정 유효는 허가를 받거나 지정 해제되거나 재지정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확정 무효는 불허가, 잠탈, 배제, 난 협력하지 않을 거야 명백히 의사를 표시하거나 마지막으로 요 정지 조건인데 불성취가 확지된 거. 나중에 부정행위는 무효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19강에서는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계약 무효. 유동적 무효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은 무효로 다루다가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인정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지금은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가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 무효죠. 근데 나중에 허가를 갖추면 소급해서 유효로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현법에서 어떻게 보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당될 수 있는 게 무권 대리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 두 개를 먼저 기억하시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본서에는 아주 이게 빡빡하게 한 3페이지, 4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하지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여기. 요 매매계약이 무효 협력 의무가 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